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사계절 내내 쉼없이 흐르던 어느 평화로운 이름 모를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는 기와 지붕이 웅장하고 담장이 높은 이 진사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고 총명하기로 인근의 소문이 자자한 이연도령이 살고 있었지요. 이연도령은 비록 양반과 귀한 자제였으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눈길을 보낼 줄 아는 아주 선한 성품을 지닌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도령의 곁에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그의 자잘한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동갑내기 소녀 종옥이가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정성으로 도령을 보살피곤 했습니다. 오기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진사댁의 좁은 행랑채에서 자라났지만 결코 기죽는 법이 없었고 눈매가 아주 초롱초롱하며 일솜씨 또한 야무져서 집안 어른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도령이 서당으로 글 공부를 하러 갈 때 옆에서 무거운 책 보따리를 정성껏 들어주고 도령이 공부하는 동안 서당 마당에서 기다리며 어깨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이었지요. 도령은 오기의 그런 열망을 일찍이 눈치채고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붓을 쥐는 법을 조심스레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그런 도령의 친절함에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된 종노릇 중에도 매일매일을 기쁘고 보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는 낡았지만 위엄이 서린 서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엄격하기로 소문난 박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예의 범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제자들이 작은 실수라도 저지르면 엄한 꾸짖음과 함께 회초리를 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이 진사댁에 귀한 손님이 찾아와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한 서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연도령은 그 귀한 책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서당으로 소중히 품고 갔습니다. 오기는 도령이 행여나 그 귀한 책을 떨어뜨릴까봐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도령의 뒤를 바짝 따랐고 서당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습니다. 서당 안에서는 도령들이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오기는 평소처럼 마당 구석에서 마른 나뭇가지로 바닥에 글자를 써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당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훈장님의 노한 호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더니 서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령이 가져온 귀한 서책에 검은 먹물이 잔뜩 엎질러져 글자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옆에 있던 시기심 많은 다른 학동은 도령이 실수로 먹을 엎었다고 훈장님께 거짓으로 일러 바쳤습니다. 훈장님은 크게 노하여 이현 도령에게 당장 앞으로 나와 종아리를 거두라고 엄히 명령했고 서당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오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누구보다 책을 아끼고 정갈한 도령이 그런 실수를 했을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과 자제들 사이에서 도령은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었고 오기는 도저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기는 도령이 매를 맞게 되면 장차 가문의 명예에 흠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서당 안으로 발을 들이밀며 훈장님 앞으로 급히 나아갔습니다. 오기는 훈장님 앞에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이 서당을 청소하다가 도령님의 책상 옆을 지날 때 부주의하게 발을 헛디뎌 먹물을 엎질렀다고 거짓 고백을 했습니다. 도령은 깜짝 놀라 오기를 바라보며 아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오기는 간절한 눈빛으로 도령을 제지하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훈장님은 잠시 당황하며 종인 내가 감히 신성한 서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양반의 허물을 뒤집어 쓰려 하느냐고 꾸짖었으나 오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오기는 주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찰이니 종인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이 마땅하다며 치마를 걷어붙이고 매끈하고 가녀린 종아리를 꿋꿋하게 드러냈습니다. 훈장님은 오기의 기계와 충심의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서당의 규율을 세우기 위해 매를 들지 않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악동들은 천한종이 어찌 감히 저런 행동을 하느냐며 수군거렸지만 오기는 부끄러움보다 도령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회초리를 집어들었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첫 번째 매가 오기의 하얀 종아리에 날카롭게 내려앉았습니다. 오기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참고 눈을 질끈 감았으며 도령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옷소매를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초리가 한 대씩 살을 파고들 때마다 오기의 종아리에는 붉은 줄이 선명하게 새겨졌고 고통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오기는 속으로 이 매가 도령님에게 가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작은 희생으로 도령의 앞날의 작은 걸림돌이라도 치울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훈장님은 매를 때리면서도 오기에 굽히지 않는 의지에 감동하였고 열대가 채 되기 전에 매를 멈추고 오기에게 그만 일어나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훈장님은 오기의 충성심이 어지간한 선비의 절개보다 낫다고 칭송하며 이번 일은 오기의 벌로 가름하겠다고 선언하시니 서당 안은 묘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벌이 끝나고 서당을 나설 때 오기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 못했지만 도령의 앞에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현도령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오기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오기의 상처난 다리를 조심스럽게 가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은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으나 그 침묵 속에는 그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맹세했으며 오기는 도령의 따뜻한 시선에 매맞은 자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진사댁에 종옥이가 도령 대신 매를 맞았다며 입방아를 챙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미련하다고 비웃었으나 어떤 이들은 그 충심이 가상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진사댁 어른들도 오기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불러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오기는 그저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만 일관되게 대답하여 도령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오기는 집안에서 단순히 이를 돕는 종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도령의 어머니인 부인은 오기의 상처에 바를 귀한 약재를 직접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상처를 닦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도령을 지켰다는 안도감에서 나오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현도령은 부모님 몰래 약을 들고 오기가 머무는 행랑채로 찾아와 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기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도령은 오기를 만류하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다정하게 말했고 문틈으로 약을 건네주며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말을 전했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오기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몸이 다 낫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지에 나란히 비치며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만 갔고 그 밤은 유난히 고요하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령은 서당에서 돌아오면 남는 시간을 쪼개어 오기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기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도령만의 아주 특별한 보답이었습니다. 오기는 도령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르게 받아들였고 도령은 오기의 천재적인 총명함에 놀라며 그녀가 만약 양반으로 태어났다면 큰 학자가 되었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글을 배우고 가르치며 남모를 추억을 쌓아갔고 오기의 가슴 속에는 단순히 주인을 섬기는 마음 이상의 연모의 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라는 높은 벽이 그들 사이에 엄연히 존재했기에 오기는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부단히 애를 쓰며 도령의 그림자 뒤로 숨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 또한 오기의 그날 일을 잊지 못하고 가끔 진사댁을 방문할 때마다 오기의 안부를 묻곤 했으며 그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고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훈장님은 이연 도령에게 저 아이는 비록 몸은 종의 신분이나 마음은 구천을 나는 학과 같으니 잘 돌보아 주라고 당부하셨고 도령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오기의 종아리에 났던 흉터는 서서히 옅어져 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두 사람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새겨져 서로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운명으로 묶어주었습니다. 마을의 봄은 그렇게 깊어갔고 진사댁 마당의 꽃들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우정과 사랑을 축복하듯 활짝 피어나 향기를 만발하게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도령의 사촌이자 어릴 때부터 경쟁 관계에 있던 박도령이 이들의 심상치 않은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은 이연도령이 천안종과 어울려 글 공부를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이 기회에 오기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기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위기를 직감했으나 도령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밤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도령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아직 꽃봉오리조차 제대로 터뜨리지 못했지만 그 뿌리는 이미 땅속 깊이 얽혀 시련을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당에서 매를 대신 맞으며 사랑의 씨앗을 심은 오기와 도령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기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파장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오기가 도령을 향해 보여준 그 지극한 마음이 과연 신분의 벽을 넘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오기의 따뜻한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은 깊어가고 진사댁의 담장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오기는 행랑채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욱신거리는 종아리를 조심스레 어루만지고 있었는데 그날의 매자국은 붉은 꽃잎처럼 선명하게 남아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가끔씩 불어오는 시원한 밤바람이 열이 오른 상처를 식혀주는 듯했지만 오기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도령님의 슬픈 눈망울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고통보다 도령님이 느꼈을 미안함이 더 걱정되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마당을 가로지르는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오기는 누군가 올 리 없는 이 늦은 시간에 의아함을 느끼며 문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가, 자느냐, 나다.
이현이다. 나직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오기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희연 도령이 작은 단지 하나를 손에 든 채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오기를 향한 안쓰러움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도령은 주변을 살피며 낮에 나 때문에 네가 큰 고초를 겪어 내 마음이 종일 무거웠단다. 이것은 어머니가 쓰시는 귀한 고약이니 꼭 발라야 한다. 라며 단지를 건넸습니다. 오기는 신분 차이가 엄격한 마당에 도령이 직접 행랑채까지 찾아온 사실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도령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제 상처는 그저 며칠 지나면 나을 가벼운 것이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니다. 네가 내 허물을 대신 짊어졌는데 내가 어찌 편히 잠들 수 있겠느냐. 이 고약은 상처를 아물게 할 뿐만 아니라 흉터도 남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며 직접 오기의 손에 단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오기는 도령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의 배려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 잠시 곁에 머물렀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가, 너의 그 총명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네가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구나. 오늘 네가 보여준 용기는 웬만한 사내들도 가지기 힘든 기계였다. 도령의 진심 어린 칭찬에 오기는 송구스러워하며 저는 그저 도령님께서 곤욕을 치르시는 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학식 높으신 도령님의 명예가 저 같은 종 때문에 더럽혀져서는 안 되지요. 라고 조용히 대답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네가 글을 배운다면 그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할 텐데 내 내일부터 서당에서 배운 것들을 너에게 몰래 가르쳐 주마. 라고 뜻밖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오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며 종이 글을 배워 무엇하겠습니까? 자칫 어른들께 들키면 더 큰 화를 당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걱정했으나 도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글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해주는 법이다. 아무도 모르게 밤마다 이곳에서 가르쳐 줄 터이니 너는 그저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도령의 제안은 오기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해가 지고 달이 높이 뜨면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수업이 행랑채 구석이나 부엌 앞 작은 평상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주기도 하고 때로는 마당의 고운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획을 긋는 법을 아주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기는 도령이 가르쳐준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보석을 줍듯 소중히 머릿속에 담았으며 도령이 내는 어려운 질문에도 척척 답을 하여 도령을 깜짝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가 맞닿을 듯 가까워질 때면 오기는 숨이 막힐 듯 긴장했지만 그럴수록 글자를 익히려는 눈빛은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던 중 부엌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참모 할머니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깜짝 놀라 입을 가렸으나 이내 오기의 진지한 표정과 도령의 인자한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넌지시 조언을 건넸습니다. 오가, 도령님의 은혜가 하늘 같으나 이 일은 담장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무서운 법이니 항상 몸가짐을 더 낮추고 조심해야 하느니라.
할머니의 말씀은 오기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고 그녀는 도령의 호의가 도령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낮에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오기는 낮에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기를 때도 머릿속으로는 어젯밤 배운 글자를 되새기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도령은 오기에게 낡은 서책 몇 권을 몰래 선물해 주었는데 오기는 그 책을 보물 1호로 여기며 헝겊에 싸서 잠자리 옆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밤마다 등잔불을 켤 수 없어 달빛에 의지해 글을 읽는 오기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그녀의 학식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도령 또한 오기에게 글을 가르치며 자신의 지식도 다시금 정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오기와의 대화가 그 어떤 동료 학동들과 나누는 토론보다 즐겁고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감정은 단순히 사제간의 정을 넘어 서로를 깊이 연모하는 마음으로 발전해 갔지만 그들은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연 도령은 오기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고 오기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도령을 향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느라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가끔 마당에서 마주칠 때면 눈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했지만 찰나의 시선 속에 담긴 깊은 애정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도 강렬하게 서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을의 여름은 매미 소리와 함께 깊어갔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우정도 그 소리 없는 숲속의 나무들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사댁의 분위기가 언제까지나 평화로울 수는 없었는데 이연 도령의 사촌인 박도령이 며칠 전부터 진사댁에 머물며 과거 공부를 함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도령은 성품이 거칠고 시기심이 많아 평소에도 이현 도령의 인품과 실력을 질투해 왔으며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그를 깎아내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도령의 방에서 빛이 새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오기의 행랑채 근처에서 도령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박도령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큰 약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발소리를 죽여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으려 했으나 다행히 찬모 할머니의 기지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박도령이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일부러 큰 소리로 헛기침하며 어이쿠. 박도령님 밤공기가 찬데 아직 안 주무시고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박도령은 혀를 차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의심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오기와 이연도령의 관계를 더욱 집요하게 파헤치려 들었습니다. 오기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도령에게 당분간 글공부를 중단하자고 요청했지만 도령은 오히려 박도령의 무례함을 꾸짖으며 오기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앞으로 닥칠 폭풍우를 예감한 듯 정한수를 떠놓고 밤마다 도령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을 빌며 눈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출타한 틈을 타 박도령은 오기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고 그녀가 소중히 숨겨둔 도령의 서책과 오기가 연습한 글씨가 담긴 종이들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천한 종이 감히 양반의 글을 탐하고 도령과 내통하다니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로구나. 박도령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종이들을 흔들었고 마침 부엌일을 하러 오던 오기는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도령은 이 증거물들을 이진사 어른께 보여드려 이연 도령을 궁지에 몰아넣고 오기를 관가에 고발해 본 때를 보여주겠다며 기세등등하게 굴었습니다. 오기는 자신의 안위보다 도령이 입을 타격이 걱정되어 박도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현도령은 한 걸음에 달려와 박도령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어조로 글을 배우는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이냐. 가르친 사람이 나이니 죄를 물으려면 나에게 물어라. 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박도령은 비웃으며 성균관에 입성하려는 양반이 종년과 어울려 글장난을 치다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네의 과거 길은 영영 막힐 것이네. 라며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당의 훈장님까지 소식을 듣고 진사댁을 찾아오게 되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큰 소동에 휩싸여 모두가 두 사람의 처분을 지켜보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기는 도령을 위해 모든 것을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다시 한번 뒤집어 쓰려 했으나 이번에는 도령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은 두 사람의 굳건한 태도와 오기가 쓴 정갈한 글씨들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박도령을 향해 엄중히 꾸짖으시며 글은 마음을 닦는 도구이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글씨에는 선비의 기품이 서려 있고 도령의 가르침에는 참된 스승의 도가 들어있으니 이것을 어찌 추문이라 하겠는가. 훈장님의 중재로 일단 상황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박도령의 앙심은 더욱 깊어져 갔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자신 때문에 도령이 곤경에 처한 것 같아 식음을 전폐하고 자책하며 차라리 집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되었는데 도령은 그런 오기를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약속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 나갔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두 사람은 시련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지만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하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매일 밤 마당에 핀 배롱나무 꽃을 보며 도령님이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도령은 오기의 기도를 등 뒤로 느끼며 붓을 더욱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연정을 넘어 서로를 지탱해주는 생존의 이유가 되었으며 오기는 도령이 장차 훌륭한 관직에 올라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돌보아줄 그날만을 꿈꾸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더 큰 시련과 반전이 기다리는 가을로 향해 가고 있었으며 오기의 운명 또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깊어 산자락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어느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이 진사댁의 뒤뜰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곤 했지요. 이현 도령은 다가올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 없이 서책과 씨름하며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고 오기는 그런 도령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되어 매일 아침 정성껏 따뜻한 차를 끓여 올리며 조용히 내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곧 큰 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떠날 도령의 앞날을 축복하며 마을에 큰 경사가 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마을의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이현 도령의 사촌인 박도령이 여전히 진사댁에 머물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도령은 이현 도령의 뛰어난 학식과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내어 과거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번 서당에서의 사건 이후 오기와 이현 도령 사이에 흐르는 애틋한 기운을 눈치채고 천한 종인 오기를 이용해 도령을 공경에 빠뜨릴 가장 치명적인 덫을 놓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늦가을의 이른 아침. 이 진사댁 안방에서는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오며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방마님이 대대로 소중히 간직해온 가문의 보물인 옥비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인데 이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집안의 복을 지켜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귀물이었지요. 평소 엄격하던 진사 어른도 이번만큼은
크게 노하여 집안의 모든 가소를 마당으로 불러 모았고 옥비녀의 행방을 묻는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지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박도령이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며칠 전 오기가 만인방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증언을 내놓아 모두의 시선이 오기에게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오기는 사색이 되어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로 호소했으나 박도령은 미리 오기의 행랑채 방구석에 숨겨두었던 옥비녀를 직접 찾아내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파렴치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물증이 나오자 집안의 하인들조차 오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진사 어른은 큰 배신감을 느끼며 오기를 당장 관가에 넘기라고 명령을 내리려던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현, 도령은 오기의 결백을 굳게 믿으며 아버지 앞을 가로막고 오기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아이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니 제발 다시 한번 살펴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은 오히려 이현 도령이 종을 편애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다며 비아냥거렸고 진사 어른의 화는 더욱 돋구어져 도령에게까지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오기는 자신 때문에 도령이 부친께 꾸지람을 듣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그저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고 차가운 흙바닥의 한기가 오기의 가슴속까지 저미어 왔습니다. 모두가 오기를 범인으로 지목할 때 부엌에서 묵묵히 일을 하던 참모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도령의 귓가에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박도령이 어젯밤 늦은 시간에 오기의 방 근처를 기웃거리며 무언가 품속에서 꺼내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그저 사촌지간의 일이라 함구하려 했으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도령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빛이 매섭게 변하며 박도령의 허점을 찾기 위해 그가 비녀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장소와 시간을 꼼꼼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박도령이 비녀를 숨겼다고 주장하는 오기의 방구석에 남아있는 흙먼지가 마당의 흙이 아니라 박도령이 평소 산책하던 연못가의 진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박도령의 소매 끝에 묻은 옥비녀 상자의 붉은 인등유 자국을 지적하며 진범은 따로 있음을 집안 어른들 앞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단호하게 조언하듯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으나 도령의 서슬퍼런 기세와 참모 할머니의 목격 증언 앞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시기심이 부른 잘못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진사 어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박도령을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 명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오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비단 옥감과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오기는 누명이 풀린 안도감보다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도령의 진심에 더욱 감동하여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도령에게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번 일로 이현 도령의 지혜로운 판단력과 종을 아끼는 인품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오기는 집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자리를 찾으며 도령의 앞날을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별이라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령은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혹시라도 오기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까봐 밤잠을 설쳤고 오기는 도령이 먼 길을 가는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정성껏 주먹밥과 밑반찬을 준비하며 애써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작별의 인사를 나눌 때 도령은 오기의 손을 잠시 잡으며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터이니 부디 몸 건강히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나직하게 약속했습니다. 오기는 도령이 탄 말의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길 끝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 뒷모습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마을은 도령이 떠난 후 유난히 고요해졌으며 오기는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도령의 무사함과 급제를 비는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령과 함께 공부하던 행랑채 마당을 쓸며 도령이 가르쳐준 글자들을 다시금 되새겼고 언젠가 신분의 벽을 넘어 당당히 도령의 곁에 서게 될 날을 꿈꾸며 고된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텨나갔습니다.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더디기만 했고 마을에는 도령의 성적이 좋지 않아 돌아오지 못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으나 오기는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령의 총명함과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룰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오히려 집안 어른들을 위로하며 흔들리는 가풍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진사 어른은 그런 오기의 대견한 모습을 보며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녀의 깊은 속내와 지혜로움에 감탄하며 그녀를 단순한 종이 아닌 가족처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온 산천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자 마을의 시냇물도 꽁꽁 얼어붙어 적막만이 가득한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오기는 눈을 치우느라 손등이 다트고 갈라졌지만 도령님이 한양의 찬바람에 감기라도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매일 밤 낡은 소못을 기워 보냈습니다. 그녀는 도령이 준 서책을 가슴에 품고 잠들 때마다 꿈속에서 도령을 만났으며 그 꿈속에서 도령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기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곤 했습니다. 시련의 계절은 이처럼 가혹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 피어난 사랑은 눈 속에서도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꽃처럼 더욱 선명하고 강인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한 명이 한양에서 내려오며 이연 도령이 과거 시험의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 진사댁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오기는 그 소식을 듣고 부엌 한 구석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도령의 노고에 감사했고 이제 곧 돌아올 도령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구석구석을 더욱 정갈하게 청소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기는 문득 자신의 신분을 떠올리며 도령이 높은 벼슬에 오르면 자신과는 영영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슬픈 예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분이라는 높고 차가운 벽은 도령의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견고하게 오기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듯했습니다. 눈이 녹고 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 마을 입구에는 한양에서 온 전령이 급한 파발을 타고 달려와 이연도령의 장원급제 소식을 알리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일처럼 기뻐하며 진사댁으로 몰려들었고 진사 어른은 감격에 겨워 조상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며 온 마을에 잔치를 벌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오기는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도령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문 밖을 수십 번도 더 내다보았고 그녀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마치 작은 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길끝에서 화관을 쓰고 위험 있는 자태로 말을 타고 돌아오는 이현 도령의 모습이 보이자 온 마을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령은 수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도 가장 먼저 오기를 찾았고 흙먼지가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구석에 서 있는 오기를 발견하자 말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령의 눈에는 장원급제의 기쁨보다 오기를 다시 만난 안도감이 더 크게 서려 있었으며 그는 오기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아무 걱정 말라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시련의 계절을 지나 따뜻한 봄날에 만개한 꽃들처럼
눈부신 결실을 앞두고 있었으며 마을의 공기는 축복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연도령이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양했다는 소식은 온 마을을 들썩이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화관을 쓰고 어사화를 꽂은 도령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났으며 그 위엄서린 자태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면서도 연신 감탄의 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기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신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져 조심스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진사댁 마당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이 진사 어른은 아들의 장성한 모습을 보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연도령은 수많은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도 눈길은 오직 행랑채 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오기가 보이지 않자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설 정도로 마음이 급했습니다. 마침내 우물가에서 바쁘게 그릇을 닦던 오기를 발견한 도령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오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도령의 인자한 미소에 그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오기의 거친 손을 잠시 어루만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눈물 흘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오기는 그 말이 꿈만 같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연도령은 곧바로 아버지인 진사 어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장원급제가 오직 오기의 헌신과 믿음 덕분이었음을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과거 시험의 답안지에 오기와 함께 공부하며 깨우친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지혜를 녹여냈기에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아버지의 간절한 허락을 구했습니다. 진사 어른은 아들의 폭탄 선언에 처음에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으나 아들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실한 것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령은 오기가 서당에서 자신을 대신해 매를 맞았던 일부터 시작해 박도령의 모함을 지혜롭게 넘겼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그녀의 인품이 양반 못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사 어른은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생각하여 잠시 망설였으나 이미 마을에서도 오기의 충심에 대한 칭찬이 자자한 터라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오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진사 어른은 오기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녀의 종문서를 불태우고 정식으로 자유로운 신분인 양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선포하니 오기는 믿기지 않는 사실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종문서가 불꽃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오기를 처삼해던 수백 년의 신분이라는 사슬이 끊어지는 듯했고 마당을 지켜보던 하인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연도령은 오기를 일으켜 세우며 이제는 누군가의 뒤에 숨은 종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당당하게 걸어갈 동반자로서 살아가자고 부드럽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양반가에서는 여전히 종 출신의 여인을 부인으로 맞는 것에 대해 시기 섞인 수군거림이 있었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서당의 박 훈장님이 직접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훈장님은 오기의 학식이 이미 웬만한 유생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오기에게 글을 짓게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으나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도령과 함께 공부하며 느꼈던 사람 사이에 진실한 정과 인의 예지에 대한 시 한 편을 정갈하고 힘있게 써내려갔습니다. 오기가 써내려간 시의 구절구절에는 깊은 철학과 따뜻한 감성이 묻어났으며 이를 지켜보던 마을 어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학식과 인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훈장님은 이 아이야말로 도령을 보필할 최고의 배필이라 칭송하며 신분보다 귀한 것은 그 사람의 맑은 영혼과 굽히지 않는 지조라고 일갈하여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오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천한 종이 아닌 지혜로운 여인으로 존경받기 시작했고, 도령과의 혼인 또한 축복 속에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진사댁 마당에 목련꽃이 활짝 피어나던 날, 마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소박한 혼례식이 거행되어 온 마을이 잔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기는 화려한 비단 옷 대신 정갈한 혼례복을 입었으나 그 모습은 그 어떤 귀족 여인보다 기품이 넘쳤고, 도령은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을 아끼고 사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을 보며 신분의 벽조차 무너뜨리는 진실한 사랑의 힘을 다시금 깨달았고, 잔치는 사흘 밤낮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혼인 후 이현 도령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훌륭한 관직에 올랐으나 결코 교만해지는 법이 없었으며, 항상 아내인 오기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오기는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꾸려나가는 한편,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쳐주는 서당을 세워 자신의 배움을 나누는 보람찬 일에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쁘고 총명한 아이들이 태어나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고, 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화목하고 존경받는 가문으로 칭송받으며 대대손손 그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오기는 가끔 혼자 남은 시간에 자신의 종아리에 남은 희미한 흉터를 어루만지며 그날의 매가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축복이었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도령에게 그 흉터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연이 이토록 깊어질 수 있었겠느냐며 장난스럽게 묻곤 했고, 도령은 그때마다 오기를 꽉 안아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민담으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린 오기와 이현 도령은 노을이 지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는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오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매일같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당에서 도령님 대신 매를 맞았던 그날의 설레던 기억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맑고 평온했으며, 두 사람이 심은 나무들은 어느새 울창한 숲을 이루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은은하게 밝히는 깊은 밤이면 이현 도령은 직접 쓴 시를 오기에게 읽어주며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고, 오기는 그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평온하게 잠이 들곤 했습니다.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 오직 진심 하나로 일궈낸 그들의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며, 그 어떤 화려한 전설보다도 아름다운 현실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용기는 이 글을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마을의 밤은 이제 완전히 깊어 풀벌레들도 소리를 죽이고 만물이 고요한 안식에 들어가는 평온하고 아늑한 시간이 찾아와 당신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기와 도령의 이야기가 전해준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이불 속까지 스며들어 지친 하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고 모든 근심을 말끔히 씻어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이들처럼 평화로운 마음으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아무 걱정 없는 깊은 잠의 세계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걸어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향기로운 꽃길만 펼쳐질 것이며, 그 길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소중한 인연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고 은은한 달빛만이 당신의 창가에서 보초를 서주는 이 밤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기가 도령님을 위해 대신 매를 맞았던 그 헌신적인 사랑처럼 당신의 마음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편안하게 미소 지어 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면 오늘 들은 이야기가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를 심어주어 더욱 맑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굳게 믿으며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오기와 도령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마을의 평화가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곳에도 가득 차올라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자요. 당신의 밤이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당신의 평온한 잠자리를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해져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꿈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당신의 영혼은 이 포근한 이야기의 품 안에서 충분히 쉬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니 아무런 염려 말고 편히 잠드소서. 이제 정말로 눈을 감고 오기가 느꼈던 그 따뜻한 도령님의 손길과 같은 평안함 속에서